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공통점과 심리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5년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한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꿈틀대고 있고 몇몇 단지에서는 다시금 거래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세종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또 왜 지금 이 시점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주저하는 세종이라는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2020년대 초반에 세종에 투자했던 이들은 대출을 극대화하거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훨씬 보수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으며 장기 보유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현재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단순히 싸 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시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오늘은 그들의 공통점과 심리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종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전략과 심리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시장 흐름과 회복 시점, 그리고 다음 투자 타이밍과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종은 2012년부터 빠르게 성장한 도시입니다. 정부기관의 이전과 함께 도시의 외형은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었고 전국적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세종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투기 수요, 투자 수요, 실거주 수요가 모두 몰려들었고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에 육박하는 단지들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입주 물량 폭탄, 미분양 증가가 복합적으로 시장을 짓눌렀고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상반기 현재 세종시의 분위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세종시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증가했으며 특히 중심생활권 1에서 상권역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6개월 사이 8에서 12%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시장이 완전한 침체 상태에서 서서히 회복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한산한 느낌이지만 거래량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고 특히 일부 핵심 단지들은 2023년과 2024년 대비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오른 실거래가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역시 하락을 멈추고 반등세로 전환된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시장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단순한 일반 수요자는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특정한 특성을 지닌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세종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세종에 한 번이라도 투자했거나 실거주를 해본 사람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종이라는 도시의 장단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하락과 상승,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경험으로 체득한 이들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2021년 이후 시장이 꺾이자 잠시 빠져나갔지만 지금 다시 시장을 훑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거래 후에도 등기부를 보면 다주택자이거나 과거 세종에서 매수나 매도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들은 정확히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중심생활권입니다. 이들 투자자들은 철저히 핵심 입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1에서 3생활권 같은 인프라가 완비된 지역, 공공기관 밀집 지역이거나 상업지구와 밀접한 단지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도시 내에서 입지적으로 검증된 구역이며 향후 실거주 수요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곳들입니다. 현재 거래가 몰리는 곳은 새롬동, 나성동, 어진동, 보람동, 도담동 일부 등 중심생활권입니다. 이곳들은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고 학군, 교통, 편의시설, 생활 밀도에서 다른 생활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들은 입지 중심의 가치에 실거주 수요가 붙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종의 선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금 성격은 현금 보유형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습니다. 즉, 과거처럼 영끌이 아닙니다. 대부분 현금 비중이 높고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철저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이들은 수익률이 아니라 손실 최소화를 우선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 예전처럼 투기적인 진입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입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DSR, LTV 규제 등 대출 환경이 여전히 까다롭고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 현황을 보면 매수자 중 상당수가 대출 없이 또는 최소한의 레버리지만 활용해 낙찰이나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내 투자자 중에서도 서울, 분당, 대구 등 기존 강세장이었던 지역의 자산가들이 현금 흐름을 세종으로 돌리고 있는 흐름도 관측됩니다. 넷째, 이들의 투자 전략은 단기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보유를 전제로 한 진입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종에는 향후 2-3년 안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2030년 예정이며 대통령 제2집무실도 2029년 완공 목표입니다. 또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내년 완공, 세종도시철도 1호선 착공, 북세종화의시 개통, 제6 금강대교 신설, 5-1 생활권 완성 등 각종 교통문화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투자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포인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단지의 평면, 브랜드, 생활권 중심성, 거래량 회복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반등이 빠른 단지를 선별합니다. 예컨대 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외곽 단지는 피하고 매월 실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중심 생활권 단지에만 진입합니다. 이는 단기전보다는 구조적 반등에 올라타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3개월 내 실거래 건수. 둘째, 전세 가격 회복 속도. 셋째, 해당 단지의 입지적 장점. 넷째, 공급 압력과 수요 여부. 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이들은 선뜻 진입합니다. 여섯째, 이들이 집중하는 단지는 특정 단지에 쏠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담동 도렛마을 9단지,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 보람동 호려울마을 10단지, 나성동 중심상업지 인근 단지들. 이들은 거래량이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으며 전세가도 함께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거래가와 전세가의 이중 반등이 일어나는 단지들입니다. 이는 실거주 수요가 붙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평균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보람동 호려울마을 10단지, 중흥 S클래스 38평형은 2025년 5월 평균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8천만 원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대부분 실거래 기반입니다. 나성동의 나리째마을 2단지 33평형은 2025년 2월 평균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2025년 5월에는 평균 9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단지가 하락장에서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투자자들이 중심 상업지 접근성과 행정 수요가 결합된 입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이와 같은 회복 흐름은 시장 전반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며 다른 중상급지 단지로의 반등 확산 가능성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곱째, 이들은 경매보다는 금매에 집중합니다. 최근 세종 경매 시장은 낙찰 가율이 높아져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경매 물량도 줄고 있고 명도 등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일반 금매물에 더 집중합니다.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빠르게 얻고 협상력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들이 보는 건 단순한 지금이 아닙니다. 이들은 미래를 보고 들어옵니다. 세종시의 중장기 구조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으며 특히 정치 행정수도 기능이 가시화되면 서울과 세종의 기능 분산은 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비 저평가된 가격, 정부 주도의 개발, 지속, 계획 도시라는 희소성, 공급 부족과의 연계 효과 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첫째, 이들이 들어가는 단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도담, 어진, 새롬, 다정, 보람, 나성 등의 중상급지 단지들이며 거래량 회복이 확인된 곳입니다. 둘째, 전세가의 회복 여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전세가가 정체되거나 하락세라면 실거주 수요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회복 구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가격 상승 여부보다 거래가 일어나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거래가 없다면 시장은 아직 죽어 있는 겁니다. 넷째,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실거래 데이터,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등 실거주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한 다음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보수적인 자금 운용, 전략적 타이밍 포착. 이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종에 진입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출퇴근, 공무원 배치 등을 고려해 집을 마련하면서도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구조죠. 즉, 2025년 세종은 순수 투자자보다는 전략적 실거주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장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회복력도 높습니다. 반면 여전히 회복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심을 벗어난 외곽단지, 조치원과 같은 행정 외곽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세가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거래량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실수요 유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구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중심 생활권 반등 흐름의 신뢰도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급등은 없겠지만 꾸준한 반등 흐름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초입에 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며 단순한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시장을 읽고 흐름을 보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종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전략도 함께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세종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